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박기범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번 강의는 잡설이에요. 또 잡설, 요새 좀 잡설 강의를 좀 찍고 있는데 재미로 그냥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강의 잡설인데, 오늘은요 여러분이 신문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죠. 인터넷으로도 많이 알고 계실 테고요. 일베라는 사이트, 일베 현상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잡설을 좀 해보려고요. 그야말로 잡설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아유 저 또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듣고 넘기시면 돼요. 네, 그러나 나의 입을 막으려고 하지는 말아달라. 제가 이 잡설을 하던 거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뚫린 입이라고, 잡설이니까, 그죠? 제가 이 무료 강의 할 때는 이런 잡설을 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제 취미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네, 자, 오늘 일베라는 거, 일베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베가 요새 조금 시끄럽죠. 일베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모르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 사이트에 몇 번 안 가봤는데 연구하러 좀 조사를 좀 해보러 이제 들어가 봤었는데요. 일베라는 단어는요, 일간 베스트 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올라오는 인터넷상에 이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재미난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재미난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일베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요새 왜 이렇게 시끄러워졌느냐면은 그냥 네티즌들이 자기네들끼리 히덕거리고 재미있게 놀고 이런 수준이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내는 또는 우려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 보고 한번 관심을 가져봤는데요. 사실상 저는요, 우리 한마디로닷컴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 세상에는 사실상 정보의 제한이라든지 어떤 센서십, 검열 이런 것들은 없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원래 인터넷을 개발했던 사람이요, 원래 했던 것이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이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상을 가지고 인터넷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터넷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따라서 일베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검열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삭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옳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한마디로닷컴에도 올라온 글들을 제가 임의대로 삭제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다만 약간의 어떤 가이드라인은 제가 제시할 수 있죠. 그러나 저도 기본적으로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는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베라는 사이트의 내용이 혐오스럽거나 옳지 않기 때문에 일베는 폐쇄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는 저도 동의를 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 일베라는 사이트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시끄러운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일베라는 사이트가 도대체 문제가 뭔가 하는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로는요, 역사 왜곡 문제예요. 요새 이제 한창 선거 끝난 지 1년이 돼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이제 지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과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이 거의 반반 딱 갈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치열하게 어떤 정치적으로 또는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일베 사이트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을 왜곡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제일 먼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이 일베에서는 무장 간첩들 또는 무장 공비들, 북한에서 내려온 공비들의 어떤 폭동이었다. 거기에 휘말린, 거기에 속아 넘어간 광주 폭도들의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거 광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되고, 이거는 사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해봤더니 5.18에 관해서 제가 언제 또 한번 잡설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5.18에 관련돼서 거의 뭐 한 달 정도를 나름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나중에 드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그런 식으로 북한이 이 사주한 그런 어떤 폭동이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료를 올리고 또 글을 올리고 그런 것들이 또 뭐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면서 증폭이 됐던 게 사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뭐 북한 간첩들이 넘어왔다, 뭐 공비들이 뭐 침투했다 하는 것들은요,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조선일보 월간조선에 우리 보수의 가장 석학 또는 뭐 보수의 지도자급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조갑재 선생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결론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내려와서 사주를 한 그런 것은 아니다. 물론 이 여러 가지 그 이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은 북한 개입설에 대해서는 현장에 조갑재 기자님이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이름을 걸고 북한의 개입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는 말로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일베 주장은 좀 설득력이 없죠. 또 하나 더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쿠데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쿠데타가 2번 있었죠. 2번 일어나서 다 성공했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는 쿠데타 했다 하면 성공한 나라예요. 5.16 쿠데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80년도 그죠? 그때 전두환 대통령의 쿠데타가 있었는데요. 이 쿠데타에 대해서도 미화하거나 또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보수에 반대하는 그런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을 뭐 탱크로 다 깔아뭉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약간 이제 극우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죠. 이제 쿠데타마저도 북한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한 수단이었고 굉장히 구국의 결단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이건 상당히 논쟁거리가 많이 되겠죠, 그죠? 뭐 그렇고요.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이제는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것들을 또 그대로 퍼다 나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조선을 잡아먹지 않았으면 러시아가 잡아먹었을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돼서 지금 미얀마라든지 베트남처럼 아주 후진 국가가 되어 있었을 텐데 다행히 일본한테 먹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빠르게 근대화될 수 있었고 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식민지를 조금 미화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프로듀스 되고 있어요. 뭐 그런 역사 왜곡 문제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일베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요소를 보니까 지나친 마초주의라는 게 있어요. 마초 아시나요?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힘만 자랑하고 막 이런 거죠. 머리는 좀 비어 있고 막 그런 그 마초주의가 일베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정리해드리는 거는요. 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신문이라든지 여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나열하는 것뿐이에요.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요. 자, 지나친 마초주의다. 너무 지나치게 남성성을 강조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첫 번째 여성 혐오죠. 뭐 김치 뭐 한국 여성들을 뭐 된장녀 뭐 김치녀 뭐 욕이에요. 제가 이제 순화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비하하면서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이제 한국 여자들이 뭐 명품을 너무 많이 좋아한다든지 뭐 과소비를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 개인의 문제지, 그죠? 남이 뭐 욕을 하거나 그걸 강제하고 규제할 이유는 없어요. 뭐 자기가 능력 있으면 하는 거고 빚을 못 갚으면은 뭐 자기가 뭐 어떻게 파산하는 거고 그건 뭐 개인의 선택의 문제죠. 아무튼간에 그 한국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면서 여성이라는 것 전체를 여성성 전체를 혐오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다. 그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뭐 젖병 그 젖꼭지 만드는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인지 뭔지 몰라도 특정 회사의 젖꼭지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서 뭐 심심하면 나는 그 젖꼭지를 애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성들을 비하하는 그런 내용이 올라오고 또 뭐 그걸 또 인증하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죠. 그걸 그런 그 기사를 보거나 그런 정보를 접한 그 사람들은 열이 받겠죠, 그죠? 저는 남자인데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여성 전체에 대한 혐오 이런 걸 좀 드러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적인 직접적인 희롱이죠, 그죠? 뭐 그런 좀 지저분한 이야기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물론 여성을 혐오하니까 당연히 성적으로 희롱을 많이 하겠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성적인 소수자에 대해서 또 혐오를 보여요. 그러니까 저 동성애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 저도 개인적으로 동성애 찬성하지는 않죠. 찬성하냐 반대하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 동성애에 대해서 오픈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굉장히 보수적인 편이에요. 그 얘기는 뭐 제가 길게 해드리긴 뭐하고, 그러나 이걸 드러내놓고요, 이제 동성애를 비하하고 하는 거는요, 소위 말해서 에티켓 문제예요. 네, 제가 에티켓 문제는 좀 이따 또 얘기를 할게요. 이 에티켓, 그 상대방이 저 동성애자인데 그 앞에서 이 더럽거나 뭐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건 에티켓에 속하는 거죠. 법적으로 뭐 이렇게 처단하고 뭐 몰아내고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런 거, 뭐 이게 이제 톨레랑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tolerance, 영어로는 tolerance. 그래서 관용인데요. 이 소수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죠. 그런 비판도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그죠? 뭐 주로 이제 중국에서 많이 왔죠. 조선족들이 많이 와 있고 그 동남아시아 계열이 많이 와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아주 혐오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요, 저도 약간은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많이 좋은 일자리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자리, 그 좀 나쁜 일자리들을 그 싼 임금의 그 노동자들을 수입해 와가지고 그 자리를 채움으로써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점점 설자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티켓 문제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또 이 특별히 우리나라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KKK 집단이잖아요. 왜냐하면 백인들은 엄청 좋아하죠. 백인들은 이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백인은 없어요. 백인들은 전부 다 뭐 프랑스 사람이든 뭐 저 영국 사람이든 저 어디에요? 뭐 얼굴만 하얗면은 영어 학원에서 영어 강사하지, 그죠? 공장에서 일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검거나 그러면은요,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사실 학원에서 일자리를 얻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 인종 또는 피부색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한 거, 이거는 좀 반성해야 될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외국인 노동자를 또 혐오하고 뭐 이럴 것까지는 없겠죠. 아무튼 뭐 이런 문제들이 쭉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이런 종류로 해가지고 신문에 자주 보도가 되죠. 사실은 이게 그냥 하나의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 사이트 아주 그 독특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다뤄주지 않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그러고 놀고 끝날 거예요. 근데 자꾸 언론에서 이거 키우고 이런 걸 또 이게 헤드라인으로 뽑으면 막 그 또 클릭하거든. 그렇게 또 조회수가 막 나오니까 신문사 입장에서는 광고 팔아먹기 위해서는 또 이런 선정적인 기사를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베 이야기가 굉장히 큰 소셜 이슈가 돼버렸죠.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이 얘기인데, 그 전에요, 제가 그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일베 여러 가지 상황 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넘어가 볼까요, 이거? 여기 보시면은 역사 왜곡 문제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그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역사 사관에 따라서 또 많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아니고, 이거 마초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 여성을 혐오한다는 거,
바보 같은 짓이죠. 왜냐하면 우리 엄마도 계시고 여동생도 있고 뭐 누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저 일베에서는요, 저 자기 여동생 잠자는 그 모습, 좀 이 헐벗은 채로 잠자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뭐 이제 여성 을 혐오하더라도 자기 엄마, 누나, 여동생은 안 그러거든요, 대부분. 근데 특이하게도 이 몇몇 일베 회원들은요, 자기 여동생까지도 이런 이 혐오 또는 폄하의 대상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게 하는 거,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성적인 희롱 이런 것들, 뭐 소수자에 대한 혐오, 뭐 외국인 노동자 혐오 이런 것들은요, 사실상 이거는 에티켓의 문제예요. 전부 다 여자들이 싫을 수 있죠. 그게 죄가 아니지, 그죠? 맨날 여자랑 사귀면 돈만 뜯기고 말이야, 응? 맨날 차이고 그런 남자들 많아요. 그럼 뭐 밥 먹을 때 그냥 당연히 남자가 내야 된다, 거기 열받는 사람은 그 얼마 전에 그 성재기 씨인가요? 그 전국 남성연대 남성연대 그 대표님이 또 그 쇼하다가 또 돌아가셨잖아요. 예. 아, 죄송해요. 이슈하다고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간에 그 뭐 이슈화 하려고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그런 분들 동감을 한다고, 일정 부분. 그런데요, 여자들에 대해서 너무 피해의식을 갖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남자 아니면 여자거든요. 내가 아이를 낳아도 딸을 낳을 수 있는 거고, 내 딸이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가 되면은요,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 그러면은 다른 여성들 전체의 지위가 올라가야 되고, 또 남자들은 또 여성을 존중해 줘야 돼요. 이 서로 이 도와줘야 될 입장이지, 뭐 여자가 뭐 나 뭐 한다, 남자가 뭐 한다 이거 갖고 차별하고 싸우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에티켓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여자들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경험,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거를 여성을 앞에 두고선 비하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러면요,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거는 에티켓이라고, 그죠? 이런 건 뭐 이런 거죠. 뭐 트름이 막 나오잖아요. 트름? 그 트름 하는 게 뭐 잘못됐어. 그러나 그걸 사람 앞에서 직접 대놓고서 얼굴에다 꽉 해버리면 그거는 에티켓에 어긋난 거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죠, 사실. 그거를 야, 트름하는 거 내 자유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성적인 거, 뭐 여성에 대한 거, 뭐 그 아까 얘기했던 동성애라든지 외국인에 대해서 그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거를 공론화하고 말이야, 사람들 있는 데서 그 얘기를 대놓고 하고 이러면요, 욕 먹어요. 예. 그 미국에서도 뭐 인종차별적인 이야기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에티켓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실상 두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일베에서 가장 지금 현재 시끄러운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두 번째는 에티켓이 없어도 너무 없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파일에서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죠, 그죠?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렸다가 넘어오세요.